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 어느 환자분의 증상을 함께 알아보면서 중추신경계의 증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중추신경계. 그래서 지난번에 뇌와 관련된 섬유근육통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뇌에 뇌고 척수가 있고, 이 뇌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섬유근육통 말기 상태에 진입한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통, 편두통, 불안장애, 우울감, 신경정신과 질환, 건망증이 심해진다거나 어지럽거나 구역감이 심해지거나 운동실조하거나 보행장애가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뇌에 관련 증상들이 나오면 섬유근육통은 말기 상태다. 섬유근육통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느 섬유근육통 환자분이 적어주신 본인의 증상 기록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측 목 근육이 굳었다. 경추 강직 증상이죠. 목이 뻣뻣하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온다. 그리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 경추가 이렇게 강직이 되면요, 연하곤란이 옵니다. 뒷목 그리고 경추 주위가 꽉 죄어드는 느낌으로 내 목을 욱죄고 있기 때문에 삼키는 작용이 뭔가가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연하작용이 오고, 배가 아파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배를 눌러보면 대부분 배가 굉장히 압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배가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아프고요. 소화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잘 체하죠. 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만져보면 딱딱하다. 혈관이 심하게 벌딱거린다. 섬유근육통 증상이 심한 분들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어떤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맥박이 막 뛰는 느낌,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혈관이 벌떡벌떡 튀어오르는 느낌,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심하게 벌떡거리는 증상을 느끼시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증상이 가볍지 않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거나 혈관이 팔딱팔딱 뛰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섬유근육통이 가볍지 않다는 거. 이분 역시 증상이 지금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설사가 난다.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 중에서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증상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장이 안 좋다. 피부가 예민해져 조그만 자극에도 붉게 변한다. 피부의 민감도,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면 시뻘겋게 부어오르거나 이렇게 알러지 반응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빨갛게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심하다. 섬유근육통의 중추신경계 증상 중에 하나, 어지럼증과 구역감 말씀드렸죠. 구역감. 느글느글 미식미식 울렁울렁 거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지럽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지러우면서 걸음에 장애가 옵니다. 걷는 것에 문제가 와요. 보행 장애가 나타납니다. 말기 증상이죠. 기력이 없어서 손이 떨린다. 만성 피로로 만성 무력감,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거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불안장애, 섬유근육통의 중추신경계 관련 뇌 증상이죠. 불안장애. 오른쪽 등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마비된 느낌이 든다. 흉추. 섬유근육통이 심한 분들일수록 등쪽 뼈, 등뼈의 어떤 통증, 감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해진 분들은 등이 활활 타오르는 느낌, 화들짝 화들짝 화닥화닥 거리는, 불이 확 끼얹어져 있는 등의 뜨거운 느낌, 자결감, 이렇게까지 심해지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 아프거나 등이 화끈거리는 경우, 등의 자결감이 느껴지는 경우는 흉추의 문제다. 그런데 이 흉추의 문제가 오신 분들은 결국 앞쪽에 심장까지도 부담을 주게 되고, 아까 이분 같은 경우도 가슴이 벌떡벌떡 거리고 혈관이 뛰는 느낌 받으셨죠. 몸이 안 좋은 상태이다. 무릎 관절이 아프다.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 아픈 것이 기본이죠. 뒷목 아픈 거, 무릎 관절 아픈 거, 기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 관절 아픈 건 지금 사실 이 나온 증상 중에 별것도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이 나왔고 불안장애가 있고 등 쪽 감각의 통증까지 있기 때문에 척추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뇌와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전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척추 구조와 뇌를 잡아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와 척추를 일단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상당 부분 증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섬유근육통을 유발하는 원인 제거를 하는 한약 치료와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와 척추의 구조를 바로잡고 한약과 식이요법을 이용해서 혈관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몸을 잡아가면 섬유근육통 증상이 말기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는 어느 섬유근육통 환자분의 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